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드라마 속의 평양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북한학 박사 박소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에서 평양을 살펴보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북한 드라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북한 드라마에서는 평양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직접 들여다보는 방법으로는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의 여행기도 있고 북한이 고향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북한의 드라마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는 보는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만든 매체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 즉 북한의 제작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이야기는 김정은 집권 초기 드라마를 통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 소비 문화를 살펴볼 건데요. 드라마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서 북한의 사회 문화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체제에 대한 이해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북한에서 드라마는 텔레비전극이라고 하고요. 영화는 조선예술영화라고 말하는데요. 참고로 다큐멘터리는 조선기록영화라고 하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는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고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는 흥미를 끌 만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드라마는 꼭 교훈적이거나 가르침을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교훈적이고 교양을 이끌어내는 도덕적인 성격을 넣으려고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훈적인 것은 딱딱하고 지루할 법도 하지만 웃음을 주는 코드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교훈은 실생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거나 그런 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정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생활을 비트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북한의 실생활 자체를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북한 드라마 속 평양에서도 주거 소비 문화를 본다고 했는데요. 주거 소비 문화라는 것은 공간이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 양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은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고요. 소비 문화는 의식주에서 의와 식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왜 이러한 주거 소비 문화를 보려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변화들 때문입니다. 사진 왼쪽은 조중접경 지역 압록강 마을의 풍경입니다. 낮은 단층집이죠. 왼쪽 아래 사진은 몇 년 전 평안남도에 새로 건설된 살림집인데 역시 비슷한 모양의 낮은 단층집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볼까요? 오른쪽 위의 사진은 2015년 준공된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 들어선 53층 살림집이고 오른쪽 아래 사진은 2017년에 준공된 평양의 여명거리입니다. 70에서 71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83층 높이도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남북 두 정상이 이 거리를 지나가기도 했었죠. 이런 모습들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양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2016년 기사에서 평해튼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평양과 맨해튼을 합친 말인데요. 평양은 사회주의 체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꾸민 도시예요. 하지만 맨해튼은 미국 뉴욕에서도 고층 건물이 즐비한 중심가로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죠. 평해튼이라는 말은 평양이 높은 스카이라인과 자본이 많은 특권층의 자본주의적 소비 생활로 변했다는 것을 비유한 거죠.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도시인 평양이 자본주의 상징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럼 평양이 자본주의화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드라마 속에서 평양의 모습 중에
자본주의적인 요소나 성격은 어떤 것이 있고 북한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또 이러한 현상이 북한의 특정 계층을 더욱 차별적으로 구분시킬 것인지 문화적 영향이 확산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 두 요소는 평해튼 현상에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주의 도시와 자본주의 도시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도시는 국가의 기획, 즉 정치가 중심이 되어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도시는 자본, 즉 경제가 중심이 되어 도시를 형성하죠. 사회주의라고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라고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 도시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획, 즉 정치가 중심이 된 도시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도시는 또 하나의 특성이 더해져 있는데요. 사회주의 도시의 이념에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더해져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도시의 특징으로는 자본주의 도시의 문제점 개선을 지적하면서 도농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목적도 있겠죠. 북한은 북한식이라는 말을 우리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북한식 사회주의 도시의 특징은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 내용을 담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가장 중심에 인민대학습당이 있고요. 주체사상 확립 이후의 평양은 지도자와 주체사상을 드러내는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김일성 광장이나 주체사상탑,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같은 건축물이죠. 평양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1989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앞두고 국제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후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평양을 오히려 선택적으로 집중 개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때 평양시 관리법이 생겼고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을 나누거나 사회적 지위와 계층으로 특권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욱 구분이 됐습니다. 계층에 따른 공간의 재배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고요. 김정은 시기에 들어오면 이러한 평양의 고층 아파트 높이가 더욱 올라가고 규모도 커지고 거의 해마다 새로운 거리들이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놀이공원과 같은 유희장, 체육시설, 관광시설, 병원 등이 건설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로 볼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또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평해튼 현상을 볼 수 있는 평양의 초고층 살림집 주거 공간과 그에 따른 소비 문화로 한정했습니다. 인민들의 일반적인 모습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비 문화도 아닙니다.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것이 북한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대와 계층이 특정된 평양의 주거 소비 문화라는 것이에요. 북한이 직접 공개한 공식적인 영상물인 드라마를 보는 것은 수치로 나타내는 경제적인 지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현상을 징후적으로 독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토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포착이 중심이 되는데 문자를 해석하듯이 영상을 해석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드라마를 사실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심지어 드라마와 영화는 허구가 아닌가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북한 영상물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원칙에 입각한 제작물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드라마와 영화는 사실 그대로의 다큐멘터리나 보도물은 아니지만 허구나 상상이 아닌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을 개선한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현실을 볼 수 있고 북한이 지향하는 이상, 목표와 방향 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제작해서 공개하는 문화예술은 대중적인 확산이 기본 목표입니다. 드라마는 대내적으로는 인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모습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을 통해서 현실과 이상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드라마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평양 초고층 살림집을 배경으로 하는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드라마와 우리 이웃들이라는 드라마 두 편이 메인으로 볼 드라마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배경은 2012년 완공한 평양의 창전거리를 공간 무대로 하고 있고요. 이 지역 명문인 경상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이웃들은 평양 중구역의 고층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주인공 여성의 직업은 승강기 운전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엘리베이터를 안내해주는 일을 맡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평양의 고층 아파트 생활 모습과 비교하기 위해서 2000년대 중반 자강도의 농촌 문화주택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북방의 노을을 참고할 만합니다. 농촌 지역 사람들의 살림집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016년에 제작된 우리 집 이야기라는 영화에서는 강선시의 농촌 주택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사간 집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어떤 살림집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상물입니다. 직접 영상물을 찾아서 이야기 전개와 함께 보신다면 좀 더 흥미롭게 평양의 생활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라마 속 평양 고층 아파트 주거 공간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특징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도시 경관의 입체화, 개별 공간의 분리, 좌식에서 입식으로의 이행 등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 공간의 변화로 첫 번째, 도시 경관의 입체화를 들었는데요. 도시 경관의 입체화를 드라마 속에 넣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드라마 기다리는 아버지에서 주인공 어린이가 다니는 경상유치원 건물인데요. 평양 중구역에 있는 최신 시설의 유치원으로 김정은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건물 외관이 거울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보는 사람의 시선에서 건물에 비친 거울 유리창으로 맞은편에 고층 아파트가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러 유리창은 입체감이나 빛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드라마 속에서는 창문 밖으로 고층 살림집의 풍경이 보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시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들을 보시면요. TV 속에 건물이 보이죠? TV는 도시의 입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실을 보여주면서 무심하게 켜놓은 것 같은 TV 속 화면 역시 고층 살림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외부 경관이 이 공간 안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왼쪽 장면은 인민의 시선이 스카이라인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 건물 사이에 전광판을 세우고 뉴스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고층 건물 높이의 화면을 올려다보아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것이 현실감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드라마에서는 반짝이는 높은 건물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배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전반에 도시의 입체성이 배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드라마 우리 이웃들의 주인공인 승강기 운전공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내원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승강기는 고층 아파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물이죠. 주요 등장 인물들이 10층과 21층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전개가 승강기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시의 입체성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만들어져서 수평적으로 확대되고 입체성을 보여주면서 수용 인원을 늘리는데요. 이것은 농촌 문화주택의 평면적인 조망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울타리가 없고 문이 열려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 고층 아파트에서도 여기서 담장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적 공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공간이 없다는 것은 모두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회주의적인 기획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시의 입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요소로 빛이 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야간에 거리를 걷는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고층 아파트는 이런 빛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빛은 시각적인 경관과 전시적 효과로 연결되죠. 평양시 관리법에는 평양 야경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야경이 도시의 입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드라마에서는 평양에 새로 개건된 개선 청년공원도 등장합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놀이공원의 야간 개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양의 주거 공간에서 개별 공간의 분리를 알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왼쪽 사진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한 장면인데요. 할아버지는 볕이 들어오는 베란다에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요. 이 어린이도 자기만의 방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들이 구성원별로, 용도별로 분리가 된 것이죠. 북한 드라마 북방의 노을에 나오는 자강도의 농촌 문화주택을 보면 낮은 울타리가 있고요. 이웃들이 찾아와서 집안에 아무도 없나 하고 쳐다보기도 합니다. 밖에서 집에 사람이 있는지 다 보이고 아무나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은 구획이 나뉘어 있지만 방문이 없습니다. 사적 공간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구들도 용도 구분 없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과 지금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죠. 오른쪽 사진은 우리 이웃들의 장면인데요. 이웃들이 한 집에 모여서 함께 TV를 보고 있습니다. 뒤에 문들이 다 굳게 닫혀 있어서 공간을 구분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도별로 공간이 구분되었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각 구성원별로 개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거 공간이 개별 공간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은 사적 공간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주의적인 주거 소비 문화의 물리적인 환경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엌과 공부방의 독립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에는 세대주 중심으로 공간을 점유했다면 여성과 아이들의 공간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평양의 고층 아파트 주거 공간이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고 있는 장면들을 볼 텐데요. 우리 이웃들의 한 장면을 보면요. 김정은 시대에 지어진 중구역 고층 아파트에는 뒤로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자에 앉지 않고 의자 앞 바닥에 앉아 있죠. 몸은 아직도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에 익숙한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아무 때나 편하게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오고 대접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아직 사적 공간화도 덜 이루어지고 입식 문화에도 덜 익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21층에 사는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입식 의자와 식탁이 있지만 낮은 상을 차려서 식사를 합니다. 드라마 우리 이웃들에는 입식 부엌과 식탁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곳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거 공간은 입식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아직 좌식 생활에 익숙한데요. 그래도 입식은 북한에서도 새 시대의 요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북방의 노을에서는 농촌 문화주택 마을을 모두 헐고 새 집을 다시 짓는데요.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입식으로 건설한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평양 고층 아파트의 주거 공간이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생활 양식과 소비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생활할 때와 서서 생활할 때는 행동 반경과 시선이 달라지는데요. 좌식 생활에 익숙할 경우에는 앉은 높이에서 손 닿는 곳에 일상적인 사물들이 놓이고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고요. 서서 이동할 경우에는 각각의 공간에 가구와 사물을 놓게 되는 것이죠. 입식 생활은 사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개별화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고층 살림집이 형성되면서 주거 공간의 가구들은 입식으로 변화했지만 아직은 좌식 생활에 익숙한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드라마 속 평양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평양의 주거 소비 문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본주의적 욕망과 물질적 소비, 사회주의의 우월성 과시와 상징 소비, 그리고 소비 욕망에 대한 갈등과 한계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거 소비 문화에서 자본주의적인 욕망과 물질적 소비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국가의 기획은 특정 계층의 주거 공간을 조성해서 인민생활 향상과 평양의 경관 조성이라는 2가지 목표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민들에게는 자본주의적인 욕망이 발현하는 계기도 되었던 것입니다. 왼쪽 사진부터 하나씩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리 이웃들의 고층 살림집에서 지내는 주인공 남편입니다. 부엌이 다른 공간들과 수평적인 높이가 되고 여러 방 중에 하나로 평등해지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접근이 쉬워졌는데요. 입식으로 된 부엌 가구들이 들어서면서 누구나 드나들기 더 편해진 것이죠. 따라서 세대주인 남편이자 아버지도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부엌에서 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부인이 없어서 남편이 부엌 일을 하는 것으로 불쌍하게 그려지지만요. 어쨌든 부엌이라는 주거 공간의 변화는 가족 단위의 행복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부엌이 공동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 고층 살림집의 주거 공간이 개별 공간으로 분리되면서 어린이 방이 생겼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어린이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어린이의 취향이 반영된 주거 소비 문화가 발생합니다. 어린이 침대에 헬로키티 인형이 놓여 있는 곳이 보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다른 어린이가 치는 피아노 위에도 헬로키티 인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린이의 취향이나 기호 자체가 주거 공간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각각의 구성원이 모두 각각의 소비 문화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 풍경도 달라졌는데요. 이전에는 농촌에서 이사를 가려면 파란 용달차에 짐을 싣고 짐은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아버지의 평양 창전거리 아파트에서는 캐리어에 직접 짐을 싸고 각자 개인 캐리어를 들고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뒤 공항으로 떠나는 게 달라진 이사 풍경이에요. 개인 캐리어라는 것은 개인 소유를 강조한 자본주의적인 소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 공간이 이렇게 가족 중심의 사적 공간화로 바뀌다 보니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른쪽 장면은 부인이 남편에게 보약을 먹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슨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스토리와 상관없이 건강을 위한다면서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남편이나 아버지와 같은 세대주를 챙기는 것도 특징인데요. 가족끼리 분리되어 있는 사적 공간과 경제력이 이렇게 추가적인 소비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과 가족을 챙기는 것이 가능한 주거 공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 장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북방의 노을의 집안에서는 장군님 식솔과 같은 문구가 그렇게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도 집집마다 걸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김정은식이 평양 중심가의 고층 살림집에서는 거실에 풍경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거실의 벽면에 꽃그림 액자가 걸려 있죠. 게다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아니라 가족 사진이 등장합니다. 옆에는 장군님 식솔이 아니라 참된 삶이라는 글씨도 보입니다. 이 가족 사진은 단순히 소품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가족 중심의 행복을 표현하는 것 같네요. 드라마 속 거실 벽에는 세계 지도도 걸려 있습니다. 실내 장식들이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 성격에 가깝게 바뀌고 있는데요. 가족과 개인의 욕망을 드러내는 물질적인 소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층 살림집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구매에 대한 것인데요. 생활 필수품 공급과 구매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파트에서 가스통이 공급되었다고 알리고 있고요. 생필품들의 공급 변동 여부도 인민반장과 승강기 운전공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의사 아빠는 아이들에게 매대에서 음료수를 사주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경제적인 능력과 가족 중심의 행복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고층 살림집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식문화도 살펴보면요. 영상물 곳곳에서 빵이 자주 등장합니다. 드라마 우리 이웃들에서는 아침을 못 먹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빵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빵이 주식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 주민들을 초대한 자리에서도 빵이 수북하게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 김치 깍두기가 같이 나오는데 음식끼리의 조화는 고려하지 않은 것을 보면 냉천 사이다라고 적혀 있는 저 음료수와 함께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먹는 간식도 빵인데요. 원래 북한에서 쌀은 공산주의다라고 해서 쌀을 근본으로 여겨왔는데요. 분식이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평양의 주거 소비 문화에서 사회주의 우월성 과시와 상징 소비라는 특징에 대해서 드라마 속 장면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공간 변화에서 도시의 입체성을 담았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평양을 본보기로 삼는 것과 세계화, 상업화를 겨냥한 것이지만 사회주의 우월성에 대한 상징적인 소비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의도치 않았더라도 인민들 사이에 격차를 발생시켰는데요. 우리 이웃들에서 승강기 운전공은 사실 이 고층 아파트로 출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이 중구역 아파트에서 떨어져 있는 강안동 29반에서 살고 있고요. 이 고층 아파트 주민들은 직업이 해외 주재원이거나 의사와 같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드라마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간을 배정한다는 것은 선물이나 특혜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상징이 부여되는 것이죠.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자본의 힘 역시 모두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은 공간을 배정하는 것 이상으로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왼쪽 아래 화면을 보면요. 승강기 옆에 포스터가 있는데 전기를 아껴 쓰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가의 목소리가 영상물 곳곳에 배치되어 있죠. 전기가 부족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층 아파트의 승강기는 종종 자주 전기가 나갑니다. 드라마에서는 정전 소동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퇴근한 남편들이 21층 집까지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면서 아파트 앞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승강기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에 승강기가 작동할 경우에 주민들은 밤중에 왜 승강기가 다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근무자에게는 창전거리 고층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배치됩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고층 아파트가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권이 되는 것이죠. 고층 아파트지만 단수도 일상적이어서요. 오른쪽 아래 화면처럼 승강기 운전공이 출근하면서 양동이를 들고 있습니다. 물을 담아서 집집마다 가져다 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하지만 농촌보다는 도시에, 도시 중에서도 평양,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서는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어서 계층에 따라 공간과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 특권을 누리는 계층을 정해주는 것이 사회주의고요. 우월성을 나타낼 자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살림집 배정에 있어서 차이는 주거 소비 문화의 격차를 가져오는데요. 여기 의사 부부는 자녀들이 롤러스케이트를 사달라라고 말하니까 바로 다음날 사줍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모두 안전모를 쓰고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놀러 갑니다. 하지만 승강기 운전공네 집 아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동생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싶다고 하니까 아들이 아빠 돈을 훔쳐서 사주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이 롤러스케이트를 사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주거 소비 문화에서 상징 소비가 이뤄지는 장면들을 좀 더 보면요. 의사 부인이 아침 출근길 승강기 앞에서 의사인 남편에게 향수를 뿌려줍니다. 소독약 냄새보다는 이 향수 냄새가 더 좋지 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강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고요. 아침 출근 승강기에 오른 어떤 주민은 그 향수 나도 뿌려달라 이런 말도 합니다. 의사 부인은 명품 스타일 핸드백을 갖고 화면에 나옵니다. 고층 아파트 주민들의 차림새와 행동들은 시장화 이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자본을 가진 계층을 선망하게 되면서 소비의 욕망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시장화의 산물들을 손에 하나씩 들고 경제력과 지위를 상징하면서 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본주의적이면서도 사회주의적인 모순적인 경관이자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우월성 과시와 상징 소비를 정리해보면 과시적인 소비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국가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선택적인 불평등으로 소비 수준을 상향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을 보여주려는 국가의 통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사례를 보면 개인의 취향 같지만 국가의 취향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보약은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상징하고 TV는 보여주기 위한 영상 매체이고 피아노는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세계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역할놀이를 하면서 의사를 하겠다면서 선생님한테 청진기를 내밉니다. 즉, 격차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시적이고 상징적인 소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드라마 속 평양을 고층 아파트를 배경으로 김정은 시대의 주거 공간 변화와 주거 소비 문화의 특징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입체성이라는 것은 계급 공동체적인 소비 문화, 그리고 계층별 소비 격차 등을 발생시켰습니다. 사회주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소비와 계급 차별적인 모순이 함께 보여지는 것이고요. 주거 공간이 개별 공간으로 분리되고 사적 공간화되면서 주거 소비 문화는 개인주의적인 욕망, 가족 중심의 문화, 물질적 소비 등을 일으켰습니다. 자본에 의한 구별짓기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죠. 주거 공간이 좌식에서 입식으로 이행하는 것은 행동 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주거 소비 문화는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과 평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본주의적인 욕망의 발현과 사회주의적 우월성의 발현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드라마 속의 평양을 주제로 김정은 시기 평양 고층 아파트의 주거 소비 문화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북한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으로 드라마, 영상물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